자카르타에 가서 노동운동 상황을 봤잖아요. 네, 봤죠. 그것이 이제 한국의 상황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가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문호동 문건 분명히 적용돼야 돼요. 왜 적용돼야 되냐? 우리가 일을 안 하면서 투자하는 중에 돈을 받으면 허리를 구부려야 된다. 당연히 논리라. 허리를 구부려 않는데 뭘 허리를 세우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문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문호동 유임금을 받으면은 노동자는 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가. 아파트에 서서는 돈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지금 이따가 마찬가지예요. 87년, 88년, 89년 오래 걸려요. 아파트에서 돈 안 된다고 그거 받으려고 굽신거려야 되고 해. 그걸 봐야 우리도 피해를 보면서 생산을 갖다가 중단시키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희생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노동이 다 운동이 그렇다고 투자하는 기간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투자 끝난 이후에 수습을 갖다가 못한다. 해놓기 전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음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정립이 돼갖고 노동운동을 갖다 완벽하게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야만이 우리 노동이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대우조선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민주화가 그 지역 전체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가 비민주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민주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어느 민주적인 사람이 집행부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노협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인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조합원들한테 전노협의 필요성들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현재 집행부의 민주화, 노동조합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전국의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지역 소개를 맡은 대우선 노조민주화 추진회 사무국장 나영주입니다. 저희 거제지역은 4개 사업장 15,000 노동자들이 저희 대우선 노민추를 중심으로 아직도 저 간악한 자본가들의 꿈속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의 민주화와 구속자 석방 투쟁 및 부당징계 체류 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거제지역은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상 지역협의회 등 전국 연대활동에 미흡하지만 우리 노민추를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될 노동학법 개정 투쟁 및 전노역 건설 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기 딴 게 아니고요. 그 전노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노협이요? 예.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전노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데서 아직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예. 그렇게 아직 신경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전노협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찬성하시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서 아직 발을 안 디뎌봤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미처 제가 그래 발을 디뎌보지 못했다는 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전노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을 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생산을 통해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용주들은 자기들이 가진 돈의 힘을 믿고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근래 신문에서 지적되다시피 정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원을 하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자태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노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일단에 이 전노협이 건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총이 한 개 뿌리다 보니까 독단적이고 그래서 전노협과 그 다음에 노총이 복수 노조가 돼가지고 현행 노동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이 노총이 잘하면 노총 쪽으로 우리가 밀어줄 수 있고 전노협이 잘하면 전노협을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에 복수 노조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노협 건설이 눈앞에 닥쳤잖아요. 전국적으로서는. 그랬을 때 전노협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거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현 집행부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노총을 현재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민초 내에서는 일단 회원들과의 공감, 전노협에 대한 공감을 이뤄내고 또 그 회원들이 현장 속에서 분포되면서 전 조합원을 전노협의 건설에 대한 공감을 이뤄낸다는 목표고, 또 뭐 물어보셨죠? 또 저희 노민초의 어떤 가장 큰 사업이 노조 민주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사업장 내에서 노조 민주화를 이뤄냄으로써 전국적인 연대 사업이라든가 전노협 건설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 춤추는 조국 노동자 해방 위해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날리자. 한반도의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동광양 지역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포항제철의 협력업체입니다. 이곳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짧지만 동광양 민주노조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노조협의회 건설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노협 건설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는 성암 산업 등 모두 13개 사업장으로 조합원 수는 2,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아 춤추는 조국 노동자 해방 위해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날리자. 얼마나 긴 세월 전국 노동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민주노조연합 교육선정국장 김임섭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진주지역 소식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주지역은 노동자 수가 생산직 노동자 수가 약 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진주민주노조연합 소속에 있는 조합원들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진주민주노조연합은 아주 작은 숫자지만은 똘똘 뭉쳐서 전노협을 향해서 지금 힘차게 진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에서 가장 어렵게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체가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삼성 정비공업과 또는 유신 정비공업입니다. 전노협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노총보다는 전노협이 앞장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형입니다. 이제는 진민련이 저희들 상급단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고 저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만사를 제껴놓고 투쟁에 전체 조합원이 같이 임하기 때문에 진민련이 저희 상급단체로 인정이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대동중공업은 사실 노동조합 역사가 좀 다른 데도 깊다 보니까 노총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회사 노동조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조합원들도 노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옛날 그 집행부에 의해서 노총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전국 조직 건설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조합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진민련을 완전히 상급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노협이 건설되면은 어떻게 이 전노협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동지의 의견대로 잠깐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구성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노동자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노협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전노협은 노동자를 첫째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노총이 이때까지 우리의 하나의 우리 욕구를 갖다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것 같고 좀 더 우리의 모든 표현력을 갖다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행동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전노협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건설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 진주 구경 잘 하셨습니까? 그럼 진주 구경을 마치면서 제 계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11월 12일 집회 때는 진주 지역에서 처음부터의 원천 봉쇄에도 불구하고 10대가 넘는 봉고차로 개인별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떠나가지고 서울대 관악산을 넘어서 우리 동지들은 열심히 투쟁하고 왔습니다. 이제 전노협 건설은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가 꼭 전노협을 쟁취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춤추는 조국 노동자 해방 위에 가장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날리자. 얼마나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지도 않은 채 팩시밀리 전문 한 장으로 폐업을 통과하는 의자기업 철수 문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곳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도 수미다전자, TC전자 등 많은 민주노조가 휴폐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점 자본가와 군부독재의 복합적 탄압을 뚫고 전노협의 깃발을 움켜쥐기 위하여 전진하는 전국에 계신 천만 노동 형제 여러분께 마창노련 선정국 부국장이며 대림자동차 홍보부장 김경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마창노련은 1987년 12월 14일 19개 노조 1만 6천여 명으로 출범을 하여 89년 11월 현재 42개 노조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노동자 조직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지역에는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있으며 마산 수출 자유지역과 마산 지역은 섬유 그리고 단순 전자제품이 주 업종이며 여기에 70개 정도 사업장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창원 지역은 자동차 그리고 국방, 금속 이런 철강 제품이 주 생산입니다. 지금 이곳은 마산 수출자유지역 2공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미다 전기입니다. 이곳은 10월 14일 일본인 사장으로부터 팩시로 일방적인 도산 통보와 그리고 집단 해고 통보에 38일째 투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노협이 건설되면은 지금 자기 자신과 지금 하고 있는 단사투쟁이 어떻게 더 쉽게라든가 어렵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연대 투쟁을 하면은야 그 일종의 연대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마창기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외로울 때 와주고 위로의 말이라도 된다면은 서로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노협 건설에 자기 자신이 투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자기 각오라든가 결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돈 떼먹고 도망간 양키 쪽발이를 찾아다니겠다는데 수배하고 단전단사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할 노총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전노협 건설을 향해 끝까지 진군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창노련 부의장을 맡고 있고 한국중천노동조합 이종엽입니다.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더욱더 가열차 있고 1월 전노협 건설을 앞두고 우리들의 조직 건설에 대한 신념과 각오로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계속적으로 전노협 건설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급진 폭력 세력, 체제 부정 세력으로 규정지어가면서 경제인 총협의회까지 건설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노동 형제들은 분명히 이런 각오로서 우리의 자주적 조직인 전노협 건설을 보다 힘있고 단결된 모습으로서 건설될 수 있도록 어떠한 흐트러짐 없이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조직을 건설하는 확신과 믿음으로써 전진해 나가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 형제들의 큰 과제인 전노협 건설을 위해서 가열차게 투쟁하면서 수고하시는 노동 형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고래피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철입니다. 우리 그 부산 지역에 약 공장이 5,600여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양산 지역에, 김해 지역, 그리고 하단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쪽 사상공단에는 약 2,500여 개의 공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 우리 노동 형제들이 약 23개 사업장 7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부산 지역 노동조합 총연합을 출범식을 거행했습니다. 각 단위 사업장이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진업으로 묶이 나가는 부분이었고, 또 각 진업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총 집중해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이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이 극복해 나가려고 했지만 진짜 상당히 한계를 느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게 저희 아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전노협에 진짜 전국 노동자의 그 단일 조직을 구성하고 그 올바른 하나의 힘으로서 진짜 이 적들의 그 탄압에 올바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전노협 건설로 분명하게 나가야 된다는 면에 많은 노동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전노협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한국 그 노총이 그 실제로 그 의용노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그거 우리가 전노협이 건설될 때 이런 것들을 좀 깨부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그 단협이나 아니면 임금 인상 투쟁 이런 부분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만 머물 게 아니고 실제로 정치적인 그 투쟁까지도 하면서 정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노협이라는 이런 조직 단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어요. 전노협 건설에 부산 지역 노동조합 총연합의 모든 역량을 총투입하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이 전국적인 민주적인 노동자 조직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노동조합 운동이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고무나 섬유 사업장에 뿌리 깊은 의용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침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산 지역에 있는 노동행제들이, 우리 동지들이 그 뜻을 규합하고 전노협 건설에 매진한다면 앞으로 그 전노협 건설은 그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런 전노협 건설의 그 조직적 토대인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가, 부산 지역 노동조합 총연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전노협 건설의 토대가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산 지역 노동행제 그리고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87년 이전에 죽은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라 87년 이후에 실천하는 살아있는 진짜인 노동자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천해 나간다면 전노협 건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국의 노동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적 노동자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실무관사 김승훈입니다. 이곳 여기는 그 동해개전 사업장으로서 파업 승리 보고대를 하고 있는 사업장 현장입니다. 예, 노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노협 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그러한 단체가 그동안에 사실은 노총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제대로 발돋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노협이 결성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한 노동자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전노협만이 노동자들의 진정한 권리를 찾고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들의 상급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개전의 변상수네요. 우리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을 건설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심장부 노릇을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적 노동조합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의장인 그 현 동일개전 노동조합 선재규 위원장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현재 아직까지도 대전적 노동조합협의회가 진협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단계에서 앞으로 전노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노협이 건설될 때만이 우리 지역과 같이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은
이런 지역이나 더 나아가서 민주노조 운동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과 같은 그 대전 지역이 앞으로 민주노조 운동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업종과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전노협의 결성은 곧 대전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이며 또한 대전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은 전노협 강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노련 조직간사를 맡고 있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북노련은 전주 1위군산 새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주 1위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산업은 주로 화학업, 섬유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소 하양 산업이 주로 위주로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는 18만 노동자로서 제조업체 노동자는 5만 8천 명입니다. 조직 노동자 수는 4만 3천 명으로 지금 전북노련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는 7천여 명입니다. 전노협은 우리 노동자 전체가 말입니다. 왜 꼭 전노협을 결성하려고 그러냐,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뭔가 우리 노동자가 그동안 억압과 착취를 당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억압과 굴레, 우리 착취당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아니면은 노동자 자신이 아니면은 누가 찾습니까? 그걸 찾아줘. 바로 우리가 착취당한 그것을 찾는 주체인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노협 결성, 그런 크나큰 힘을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발이 솟았다 한 발도 노동자 해방의 그날을 위해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 전노협 결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썬전자와 같이 강력한 공권력 개입에 의해서 파업이 부산이 되고 그런 사업장에서는 더욱더 전노협 결성이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노협 결성에 우리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현대 중공업이나 지하철, 서울 지하철 그런 데 많이 깨졌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사업장에서 깨졌는데 우리 썬전자 이렇게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노련 차원에서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또 노동자 힘들이 그렇게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하는 사람도 하나 조직이고 단체가 있듯이 우리 노동자들도 하나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조직 체계화해서 정말 조직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조직보다도 더욱더 큰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전북노련은 전노협 결성을 위한 올 상반기부터 투쟁해 가령 상반기 4월 30일 날 서울 집회, 그리고 5월 1일 날 우리 지역에서 집회, 하반기에서는 10월 8일 등반대회, 11월 12일 서울대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지역은 농민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서 곡창지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노협 결성에 있어서도 농민운동, 학생운동가의 강한 연대의 모범을 보이는 지역으로서 전노협 결성에 이바지 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요. 그럼 1천만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협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우선적인 것은 지금 막 탄로났다 뿌락시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1천만 노동 형제는 단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선적인 것은 동료가 동료를 믿고 단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노동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산하 남일금속 노동조합 사무장 박용석입니다. 인노협은 1988년도 6월 18일 날 결성되어 가열찬 연대투쟁으로 현재 80여 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시동식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구속되어 있고 불합치 공작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저들의 음모를 박살내기 위해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은 인노협 사무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노협의 교육국에서 통일적인 교육위원회를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사업을 해나가고 또한 이 인노협 신문과 그다음에 홍보국 활동을 통한 선전사업들을 벌여나가고 또한 인노협 문화국을 중심으로 한 제반 문화사업들을 통해서 전노협 건설을 선전해 나갑니다. 노동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수석부의장 조태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장님이 며칠 전에 구속되었습니다. 전노협 결성에 그리고 인노협에 가장 선두적으로 섰던 의장님을 저들은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지역 노동형제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노협의 신뢰도를 가지고 단위사업장의 위원장의 신뢰도를 가지고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기꺼이 조합원들은 저희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지역 협의회 조합원들은 불합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의장님 구속 문제를 가지고 투쟁 전선을 확대하고 전국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네, 전국의 노동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남 공단 제2공단에 와 있습니다. 저는 성남노련사나 오리엔트 노동조합 사무장 민병천입니다. 네, 저희 성남노련은 64개 업체로 구성되었고 인원은 약 9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남노련사나 공단을 둘러보겠습니다. 전노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 전노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저희 노동자가 정말 어떤 그 경제적으로는 조금 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정신적인 그 정치 탄압은 기필코 깨트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므로 저희 노동자가 뭉치기 위해서는 전노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에 있는 F코아 코리아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 김선미입니다. 저희 회사는 1970년도에 세워져가지고 그동안 항공기 부품과 컴퓨터 부품들을 생산해왔고 저희 회장은 김관혜인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지금 저희 회사는 100% 미국 자본 회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171일째 싸우고 있는 중인데 현재 1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단전까지 되어 상태라서 굉장히 힘들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대책이 좀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도 얼마 안 남고 굉장히 힘들게 오랜 장시간을 싸웠는데 저희들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싸우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덜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성남노련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지한규입니다. 성남노련 내에 있는 대표자 모든 분들이 결의를 얻어가지고 성남노련 일을 꼭 올 1월에 있을 전노협 건설에 있어서 성남노련이 선봉이 설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선다 손가락 재물며 맹세하면서 11월 17일 부천 지역 노동자들은 당국의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1일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11월 10일에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원천 봉쇄한 데 항의하여 17일 3시 전국적으로 전개된 총회 투쟁에 부천 지역에서는 45개 노조 5,500여 명이 참여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개입을 규탄하였습니다. 부천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15 부천 총파업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조협의회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날의 총회 투쟁과 거리 시위 역시 끈끈한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치러냄으로써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회사 측의 직장 폐쇄에 맞서서 54일째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대윤전자 노동자들이 민주당 최기선 의원 사무실에서 회사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정보농성에 들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파업 투쟁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점은 많지만은 우리의 정당한 싸움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학생 조합원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힘차게 겪어나가면서 가열차게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0월 26일 일본인 기업주의 일방적인 폐업 통고 이후 23일째 투쟁하고 있는 금산전자입니다. 전력 건설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외자기업이라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먼저 금산노조를 사수하는 투쟁과 그리고 정부의 대투쟁을 하면서 전력 건설에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지역 노동자협의회 의장 한경석입니다.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무관심 속에서 과거에 우리 굴레들에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는 전력과 우리 노동자는 내 것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전력은 우리의 것이다.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스스로 전력을 건설하고 지키는 것들이 우리의 최대의 승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부천 지역의 상황을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국의 형제들과 함께 전력 건설 투쟁에 열심히 선봉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구호를 하나 외쳐봅시다. 천만 노동자 똘똘 뭉쳐 전력을 건설하자. 전노협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전노협에 대해서. 글쎄요, 전 평점원이지만 전노협이란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멕시코에서 경제 6단체가 그런 식으로 전노협을 매도하고 민주노조를 폭력세력으로 매도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전국적인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저는 당연하게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의 노동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노련 산하 T&D 노동조합 홍보차장직을 맡고 있는 이옥자라고 합니다. 저희 경기노련은 안양, 안산, 수원 이렇게 세 지구로 나뉘어져 있고 58개 조합이 속해 있으면서 9,000여 명의 조합원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노련은 의장님이
구속되신 상황 속에서도 가열차게 투쟁해 왔습니다. 11월 23일 오늘 현재 경기노련 간부들 19명이 대거 연행되는 속에서도 저희는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대책회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좀 대대적인 우리 경기 남부 지역 지난 4월 16일 이후에 또 한 번의 이제 대대적인 탄압이 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 남부도 정권의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11월 17일의 총회투쟁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을 연행하는가 하면 23일 새벽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총 22명을 연행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한편 유장폐업 처리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T&D 사업장에 부사 측에서 고용한 청원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원들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사업장을 지켜냈습니다. 막 일하다가 갑자기 T&D에 막 구사대가 왔대. 이래가지고는 지금 구사대가 왔으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막 갑자기 현장 투입해서 불과 한 3분 만에 그냥 탁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먼저 오고 외출증은 나중에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삼엽전기 VTR 부서에서 전원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서. 차디차 새벽선이 맞으며 우리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전국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노련 의장 직무대행 문종필입니다. 이번 경기노련 11월 23일 공권력의 침탈에서도 보여졌듯이 이제 우리의 전노협 건설은 이제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의 역량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소리는 이제 사실상 쓸데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있는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전노협 건설로 총매진해 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에게 있어갖고 그 전노협 건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전노협이 그러한 그 노동자들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아닌가, 또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그 전노협 건설하는데 어떻게 좀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전노협을 그 정점으로 총 그 단결해서 그 단결된 힘만으로서 그 노동 악법 등을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천만 노동 형제 여러분, 저는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영등포에 있는 세운 노동조합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저희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는 현재 89년 11월 30일 현재 120개 노조 38,000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호협에서의 전노협 건설 준비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협에서 전노협 건설의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요. 현재의 단위 사업장의 간부로 모두 묶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전노협 건설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단위 사업장의 훌륭한 간부들을 지구의 훌륭한 간부를 선호협으로, 선호협의 훌륭한 간부를 전노협으로 이렇게 그 조직적인 지도부를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조직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노협 건설에 있어 우리 선호협은 그 교육, 선전, 기금 마련 등 모든 것에 그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기필코 전노협을 쟁취해낼 것입니다. 저 또한 선호협의 사무처장으로서 전노협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1989년 12월 17일은)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전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갖고 90년 1월 22일 전노협의 결성을 공식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15개 지역노조협의회와 2개 업종협의회 대표자 610명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우리 동지들이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백기환 선생님, 전노은혁 이영순 공동의장, 전교조 이부영 의장 권한대행, 전민년 김근태 중집위원, 민주교수협의회 김진균 의장, 노동교육협회 김금수 의장, 일용노조 이규재 의장, 전국회의 단병호 중앙집행위원장, 김승호 부위원장, 부천 한경석 의장, 전북 현주업 의장, 시설관리 차정은 의장, 부산 이성도 의장, 대일도 전 지하철위원장, 대구 유영령 의장, 마창 이종엽 부의장, 진주 성동춘 의장, 포항 권오만 의장, 권영목 전 현대현진 위원장, 울산 이상범 공동의장, 인천 조태천 부의장, 광주 박종현 의장, 그리고 진보정당 준비모임 이우재 대표간사를 비롯하여 여러 동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노협 건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가집지 기운이 없네요. 일단 전노협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맺긴 하세요. 그러나 그거 진다면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 아주 과학적인 용어로 개념 있게 설명 안 하면 민중정권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민주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모쪼록 희망을 가지고 싸우면 역사는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노태우 씨는 여러분들을 탄압하지만 이 땅의 양심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겁니다. 노태우 군사독재는 여러분들을 전투경찰을 시켜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밟아대지만 노동해방을 위해서 싸운 세계의 진보의 역사는 여러분들한테 길을 밝혀줄 겁니다. 노동자여,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싸우세요. 싸우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전노협이 생김으로써 바로 민중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를 대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민중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세상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그리고 빈민단체 3대 기층 민중이 연대하여 통일적으로 이렇게 싸운다면 분명히 이 땅에 독재는 물러가고 민주주의 세상이 오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노협의 그 결성은 농민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총연대해서 힘찬 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그 전교조도 이미 참관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 연대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그 힘차게 건설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영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해서 성장하기 시작한 대중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이제 전국적인 단일 조직체 전노협을 건설하게끔 발전한 점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금할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민주화를 가장 힘있게 받쳐주는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조직체가 결성됨으로 인해서 이 땅의 그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 나아가서 그 사회 전체의 상향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모든 국민대중과 함께 더불어 전노엽 건설을 축하하며 가능한 지원이 있다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전노엽 결성을 앞두고 정권과 자본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와 공동의 자본과 정권의 공동의 대응으로 여러분들을 좌경 폭력 세력으로 이제 엄청난 노동운동 탄압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 여러분들은 힘찬 단결로 맞서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희 농민들도 노동자와 함께 노동운동 탄압 전노엽 결성에 힘차게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제민족민주운동단체 이날 대회에서는 전노엽 창립준비위원회의 임원들을 선출하여 전노엽 건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준비위원장의 선출부터 있었습니다.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담병호 의장님을 전노엽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자, 담병호 동지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은 역시 강합니다. 그리고 1차부터 13차까지 전국회의를 하시는 동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우리 전국회의, 지금 전국회의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담병호 동지가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담병호 동지를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노엽 준비 발표식을 하고 1월 21일, 90년 1월 21일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노엽 창립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전노엽 창립대회를 가지기까지의 무한한 우리들의 투쟁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희생이 요구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노엽 결성을 기필코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가장 강력한 노동자의 중앙조직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들이 그처럼 영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는 노동자의 참세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천만 노동자 하나하나 굳게 손잡고 저 찬란한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천만 노동자 총량으로 전노엽을 건설하자. 천만 노동자 총량으로 전노엽을 건설하자. 전국의 1천만 국가 동지들, 4천만 민중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노동해방을 위해 산한 노동서들의 명령 앞에서 전력 창립준비위원회의 결정을 엄숙히 선언한다. 천만 노동자여, 우리는 87년 7, 8월 대투쟁 이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조직의 건설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천만 노동자의 뜻을 모아
노동 해방의 앞길을 밝혀나갈 우리의 지도자들. 생산과 투쟁의 현장에서 공권력의 폭압적인 탄압을 뚫고 철폐 노동학법 건설 전노협을 소리 높여 외쳤던 자랑스러운 노동 형제들. 이제 1000만 노동자의 뜻은 하나입니다.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구심으로 서야 할 전노협 건설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전진 또 전진, 영원히 전진하는 노동자여, 노동해방을 민중 해방을 앞당길 전노협 건설을 향해 동료들과 어깨 걸고 의연하게 싸워 나갑시다. 그리하여 그날 90년 1월 22일 전노협 깃발 움켜쥐고 전진 또 전진합시다.